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좌골신경통에 장기간 보존적 치료 혹은 이른 수술에 대한 RCT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설계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맡은 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 수련의 김상윤입니다. 위 논문은 대규모 RCT 연구를 시행하기 전 RCT 연구의 설계에 관한 프로토콜 논문입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널 및 저자 소개입니다. 저널 소개입니다. 위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로 SCI급 논문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2020년 기준 2.25점이며 위 저널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진단 및 관리와 분자 유전학, 병리 생리학, 역학 등의 모든 측면에 대한 논문을 공개 검토하는 연구 저널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제1저자 및 교신 저자는 동일 인물로 윌코시 폴입니다. 네덜란드 라인덴 대학 의료센터 신경외과 교수 및 UNCH 대학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은 배경, 방법 및 설계, 고찰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논문의 배경으로는 지속적으로 LSRS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수술 치료와 비교하여 장기간에 걸친 보존적인 치료 전략의 효과를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방법 및 설계로는 랜더마이제이션 설계를 통해 환자를 크게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군과 수술군 총 2개의 군으로 분류한 후 일상생활에서의 그 질병으로 인한 특정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메인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또 다른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perceived recovery, 즉 회복에 대한 인식, 다리 통증의 강도 등을 평가합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불편함의 심각성, 삶의 질, 의료 소비, 결근, 비용 및 선호도를 포함합니다. 위 주요 연구 질문은 랜더마이제이션 후 12개월째에 도출하며 총 팔로업 기간은 2년입니다. 고찰로는 요추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LSRS의 최적 치료와 관련된 근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치료 방법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자 수술 의뢰와 관련한 의사들의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The Lumbosacral Radicular Syndrome, 즉 LSRS란 일반적으로 요추신경근 또는 천골 척추신경근의 피부 분절에서 통증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며 예후는 일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RCT 연구를 설계하는 장점 중 가장 큰 하나는 결과와 관계없이 연구의 방법론적인 수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논문은 LSRS에 대한 디스크 수술의 최적 시기를 조사할 RCT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믹스터와 바의 허리 디스크 수술에 대한 첫 번째 논문 이후 많은 연구가 LSRS 치료를 위한 수술의 성공을 입증했으나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사이의 결과 차이를 조사한 예비 연구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발표된 치료 결과는 보고된 합병증의 빈도와 재발률만큼 다양했다고 합니다. 수술과 보존적 치료를 RCT로 직접 비교한 유일한 연구는 웨버가 20여 년 전에 수행을 하였는데 1년 팔로우업에서 수술한 경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단 4년 팔로우업과 10년 팔로우업에서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결과는 더 이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설계와 결과 도출 모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결점 중 하나는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할 조짐이 있는 환자들을 배제한 것으로 현재에서는 이들이 수술을 의뢰하는 환자들로 당시의 외부의 랜더마이제이션 대상과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6주에서 12주간의 지속적인 방사통이 수술에 대한 확실한 적응증인지와 장기간에 걸친 본인적 치료보다 우수한지를 조사하고 두 번째 목표로는 제한된 치료 전략 중 하나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하위 그룹을 식별하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효용성 결과를 도출하여 수술 그룹에서의 하지 통증의 빠른 완화와 보존적 치료 그룹에서의 비용 절약과 수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및 설계입니다. 설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패러렐 그룹을 설계한 후 멀티센터 컴패러티브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여한 환자들은 2년 동안 모집되었고 프로토콜은 모든 참여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질문에는 6개월 팔로우 후 응답하고 완전한 팔로우업은 2년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군 설정입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게 되면 12주 미만의 사이아티카가 있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모든 환자는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5개 병원에 기반을 둔 멀티센터 설계로 네덜란드 서부에 있는 환자들은 선정 및 배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연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좌측 도표를 보시면 L4-5 또는 S1 신경근의 피부 문절 통증을 최소 6주 동안 지속한 환자들을 일반의가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후 신경외과 의사는 연구의 포함 기준에 맞는 환자들을 선별하게 되고 이후 연구보조 간호사들이 연구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 MRI 촬영을 통해 신경근이 임상적으로 압박받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후 랜더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설계 개요에서 설명드렸듯 2년 동안의 팔로우업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료 할당입니다. 환자는 랜더마이제이션으로 1, 2주 내에 수술에 배정되거나 그들에게 배정된 일반의에게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랜더마이제이션 과정으로는 먼저 모든 참여 병원에 대한 랜더마이제이션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 병원의 두 개의 랜더마이제이션 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환자 분포를 보장하기 위해 난수표 환자에서 퍼미티드 블럭을 형성하고 그 블럭된 환자들에게 두 개의 군이 작성된 봉투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터벤션입니다. 그룹 A는 수술 치료 환자로 표준 외과적 접근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이후 랜더마이제이션을 거쳐서 2주 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룹 B는 보존적 치료로 관리되는 환자로 물리치료를 지속하면서 환자들이 가능한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하도록 권유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진통제 처방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랜더마이제이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환자 별무호전 혹 신경학적 증상이 심화하는 증상 악화의 양상이 보이면 수술 치료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평가 도구를 보시겠습니다. Primary Outcome Measures입니다. RDQ라고 부르는 이 항목은 하부 요추 통증 및 좌골신경통의 정도에 따라 0에서 23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준에서 높은 점수의 환자일수록 심각한 LS-RS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정의하려면 기준점, 즉 처음 평가한 점수에서 최소 11점의 차이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Perceived Recovery는 7포인트 리커트 스케일로 완전히 복구됨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됨까지 총 7단계로 회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합니다. 바스인 레그페인은 아시다시피 하지통에 대한 바스 척도입니다. 다음은 Secondary Outcome Measures입니다. Eurocall Classification System and VAS Rating Personal Health라고 부르는 이 평가 지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표시하며 EQOD 효용 지수를 계산합니다. 환자가 설명하는 건강 상태를 얼마나 일반 대중이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SF36이라고 부르는 이 항목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물리적 기능에 대한 36개 항목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로콜 평가 도구보다 더 민감한 효용 척도입니다. 다음으로 SFBI로 부르는 이 항목은 0에서 6까지의 적도로 요통 및 다리 증상의 빈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프롤로 스케일은 환자의 기능 경제적 상태에 대해 평가하고 바스 페인 인 더 백은 말 그대로 요통에 대한 바스 척도인데
LS-RS 환자 중 상당수가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 후 다양한 강도의 요통을 가지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Other Outcome Measures로는 코스트가 있는데 입원당 일정 비용과 입원 일수당의 변동 비용을 추산하고 입원 기간을 이용하여 모든 환자 개개인의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추정하는데 MRI는 모든 환자들에게 시행되지만 수술군의 환자들에게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MRI 촬영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The Volume of Healthcare는 스탠다드 프라이시스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Incidence of Resurgery 항목에서는 A군, B군에서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A군에서의 재수술 비율은 곧 수술 치료의 실패율입니다. B군은 그 목표가 최소한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수술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해당 군에서의 재수술 비율은 위 지침의 성공 여부를 의미합니다. MRI Findings는 시작점에서의 MRI와 랜더마이제이션 52주 후에 진행된 MRI 사이의 차이를 말하며 즉 디스크 탈출 크기, 신경근 압박, 손상 조직량의 차이 등이 기록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가로축의 숫자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주수를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평가 지표들을 의미합니다.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Perceived Recovery를 의미하고 밑에 BAS, RDQ, 유로코 위 항목들은 매번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스트는 비용 효용성 결과, 즉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것으로 또한 이 논문의 목표 중 하나이므로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매번 체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atistical and Cost Analysis입니다. 이 연구는 결국 수술의 단점, 입원, 삶의 질의 저하 및 비용 발생 등과 예상되는 장점, 이전의 통증으로 완화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 사이에서 결과 도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RDQ에서는 시작점과 비교할 때 11점 차이로 측정되는 회복은 임상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환자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SF36과 Perceived Recovery는 수술에서 감소된 삶의 질과 보존적인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고통을 비교하는 데 중요하고 다른 척추 치료와 비용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유로콜은 광범위한 다른 치료의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비용 효용성 비율을 얻기 위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효용성 분석에서 첫 해 동안의 사회적 비용은 Primary Outcome, RDQ, 첫 해 평균, 그리고 SF36, 첫 해 동안, 그리고 Perceived Recovery와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배경에서 말했던 두 번째 목표인 2개월, 6개월 및 12개월 이후의 치료 효과가 환자의 특정 하위 그룹에서 다른지 그 여부를 조사합니다. 고찰입니다. 첫 번째, LS-RS에서 디스크 수술 시기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실용적 RCT의 이론적 근거와 설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연구의 목적은 LS-RS에서 디스크 수술의 선호 시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 전략은 LS-RS 6에서 8주 후 수술에 대한 국제 지침 권고와는 비교가 됩니다. 네 번째, 연구 모집단의 크기는 두 전략 사이의 장단기적 차이를 연구하기에 충분히 큽니다. 이 논문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이유는 랜더마이제이션 과정으로 두 개의 군에 배정되었다고 한들 각 군의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군의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랜더마이ズ드 트리트먼트를 고수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할당된 두 군의 환자들이 두 가지 다른 치료가 아니라 두 가지 의료 전략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